윤정 기자, 이 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내놓는 심상치 않은 발언들 뭘까요? 네, 바로 어제 SNS를 통해서 게시물을 한 개 올렸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복지 정책의 한 모델로 기회복지를 제시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이 김 전 부총리는 소득 수준이나 복지 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회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 기회복지는 기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발언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렇죠, 떠올리는 발언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지금 여권 잠룡들은 이 현금 지원을 강조하는 이 상황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얘기한 이 기회복지,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대선 공약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게시글이 더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이유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대표를 출마 선언하면서 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대표가 됐다면 우리 야권의 주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후보군들은 접촉해 볼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도 만나 뵙기도 했었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또 만나보고 이런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야권 후보들은 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된 지 반나절 만에 이 게시물을 올린 건데요. 윤 전 총장의 자맹이 길어지면서 지지율이 주춤하던 차라서 그런지 이 김 전 부총리의 기회복지 발언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김 전 부총리 하면 왜 대선 주자들이 갖춰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김 전 부총리 하면은 성공한 흑수저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11살에 소년 가장이 돼서요. 청계천 판잣집에서 이 학업은 물론이고 끼니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네. 이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서 합숙소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 고시 잡지를 보고 고위 관료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하고 이 엘리트 관료 사회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네. 또 잘 알려진 대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고위 관료를 지내기도 했죠. 네. 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 부총리를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꼽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자기가 부총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한국의 실정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웬만하면은 공직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자리를 오퍼를 하면은 다 따라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걸 다 자기가 피하고 자기가 홀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걸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특정한 자기 나름대로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겠군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라를 어떻게 매니지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봐요. 네, 보신 것처럼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잠룡으로 띄운 이후에 네. 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전부 김 전 부총리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관련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김동연 부총리 하고 교감해서 교감을 하고 계십니까? 김동연 부총리. 그거는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선 잠룡들로 불리는 분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이 보수, 진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달 강연 모습 때문인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혁신과 개혁의 성공의 가름자는
자기 진영의 근기를 자기가 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의 근기를 깨야 되고요. 보수는 보수의 근기를 깨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한 학자에 의하면 후보들 공약이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당으로 갈지 야당으로 갈지 아니면 제3지대로 갈지 이 부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얘기만 들어봐도 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 보니까 이 김동연 전 부총리 말고 거론되는 인물이 또 있던데요. 네, 김 전 부총리와 함께 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 얼마 전에 저희가 주관식으로 이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1.1%를 받아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그랬었죠. 네. 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쏟아낸 작심 발언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발언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백 장관께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정부 방침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건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서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보여준 이런 모습 때문에 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나온다면 필승카드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다만 최 감사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현직 고위 공직자인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여지는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요. 자고 나면 소위 이제 잠룡이 떠오르죠. 앞으로 누가 또 제3의 인물로 거론이 될지 참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